예, 안녕하십니까. 11강 시작하겠습니다. 귀신은 제신을 조절한다. 제목을 귀신은 조절한다입니다. 귀신이 왕하면은 귀신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신입니다. 나를 극하는 신이 왕한데 그럴 때는 제신이란 건 나를 극하는 이 귀신을 다시 극하는 신을 제신이라고 봅니다. 예, 그랬을 경우 뭐 귀신이 쇠하면 바로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길신 나를 생하시는 신은 좋죠. 그것이 쇠하고 오히려 흉신이 왕하면 바로 도둑을 불러들인다. 장주 볼까요? 극하자 나를 극하는 신을 갖다가 귀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신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극하는 신을 극제한다 이거죠. 다시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그래서 왕이란 강하고 쇠라는 건 약하다. 극제가 조절을 못하면 이 권은 권세권자인데 이 균형을 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이란 건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조가지환 창을 잡는 환란이 일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돼서 그 길이 흉을 대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읍지자가 있다. 요 말은 뭔 말이냐면 일기당권이면 재융이 한복하고 비성배 나온 말이죠. 일기당권이라면 팔운의 합국이 되면은 다른 좀 흉이 있더라도 모두 다 모든 흉들이 나타나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와 반대로 여러 개의 흉이 극주를 하면 주라는 것은 팔운에다면 팔운의 팔자를죠. 팔운의 팔자가 여러 방위에서 극을 했을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는 지탱하기가 힘들다. 이것은 부생극제, 생극제화라고 그러죠. 생극제화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오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걸 보시면 압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자면 팔운의 800은 토죠. 이게 나죠. 그리고 주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과 4는 목입니다. 그래서 3과 8운의 800이 3목이나 4를 만나면은 그러기 때문에 안 좋다 이거요. 안 좋은데 이때 그 3, 4의 목을 6, 7금이 다시 극을 해줘 버리면은 괜찮다는 이야기죠. 다른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룬에 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룬에 일백 왕기 방향에 도양을 했는데 거기에서 불수. 그러니까 이룬의 일자에 물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룬에. 그런데 이룬의 이익은 생기죠. 생기에만 도양을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생기에 물을 받았다 이거예요. 물이 있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는 어쩐 거냐? 일운의 일자에 물이 없고 이자에만 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흙은 비록 생기기에 속하니까 좋기는 좋죠. 그래서 능이 전장지부, 이자는 전장지부. 그러니까 집과 집과 논밭, 부동산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이토가 이루는 수운이죠. 이토가 토국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자가 부자를 이룬의 부자를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귀신 또는 난성이란 말을 쓰죠. 팔운의 3이나 4는 난성이 돼서 골치 아픈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긴 된다고 했는데 그걸 하기 때문에 과부가 단가하는 응엄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자는 되는데 이가 일수를 극에서 과부가 집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자로 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별도로 이흙이 만약 이토가 있는데 3과 4의 재신이 또 만나면은 그걸 갖다가 구할 수가 있다 되죠. 있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지금 이룬의 예를 들었는데 8운의 구자 같은 경우에는 9는 화 가지고 화생토로죠. 그래서 8운의 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름처럼 전장지분을 하는데 과부가 단가를 한다는 상황은 좀 틀리죠.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써먹을 사항은 아니네요. 그런데 내용상 이런 식으로 이룬의 예를 들었어요. 나머지 운도 이와 같이 이제 추측을 하라. 자, 그런 이야기죠. 일기당권은 당령지 왕성이 항상이다. 예를 들면 자평에서 신왕 자평명이 사주죠. 신왕이라는 건 여기 왕기성이나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신왕은 즉 화살로 권이 된다. 그게 일기당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왕운에는 뭐 다른 숫자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면은 무난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요. 8운의 유자묘양이나 신자의량에서 8운의 주성이죠. 8운의 주성은 800토죠. 주성이라고 부르네요. 그런데 목이라는 건 3이나 4죠. 3이나 4목이 8토운을 그으는 것은 3과 4죠. 이것은 기신이 되고, 근데 또 이 기신을 금이 목을 그가면은 그가는 것은 기신이죠. 그것이 600과 70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8운에는 화가 8토운을 상생에는 구자화는 길신이 된다 이거요. 왜 그러냐면 화생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8운의 구자는 좋죠. 그래서 길신이라고 그러네요. 나머지 하원 8운에는 왕기고 다 아는 이야기죠. 9는 생기인데 또 한 가지는 화생토로 길신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생기뿐만 아니라 길신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좋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육질은 쇠기택이고 3, 4목은 살기이죠. 나를 극하는 내가 목이죠. 내가 토죠. 8토요. 그런데 또 난신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주성이 주성이요. 산성과 향성 800 이 두 개가 이걸 말이죠. 800 여기요. 그런데 좌산인 태궁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쌍성 이것은 해자가 되죠. 그런데 800은 8운의 승은 당왕이다 이거요. 운을 받은 아주 당왕이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 단 태궁 원단반이 그가 본래 7이죠. 7인데 이 800토가 토생금을 하고 설기를 당하죠. 설기를 해주죠. 요 원단반 7자에 좀 원단반까지 여기에서 나오니까 조금 수준 높은
이론이죠. 그런데다가 또 이 칠자는 또 다시 운반이 일이죠. 운반이 여기 일이죠. 이를 금생수로 두 번째로 두 번이나 설기를 당하기 때문에 팔운의 이 800이 당왕한다 하더라도 그 힘이 800왕이 약하게 바뀌어 버린다 이거죠. 물론 이제 가급적이면 유자나 신자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쌍성해자가 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지만은 이 팔자의 힘이 비교적 약하다 그런 이론입니다요. 그 다음에 그와 좀 반대로 귀신이 본궁에 있으면 힘이 강하여 흉하다 이렇게 했네요. 이것은 지금 또 똑같은 유자묘양 또는 을자신양 학계책에서 똑같은 쌍성해자죠. 팔운의 귀신인 3과 4가 이 두 글자가 어디에 모여있냐면은 진궁의 향수로 모여있다. 이 3자 4자가요. 근데 3자 4자가 본래 여기가 3이죠. 3인데 또 3이면서 목이단 말입니다. 근데 3과 4가 오행으로 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목이 특히 삼목이죠. 삼목이 목궁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로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리로 찾아갔기 때문에 그 힘이 더욱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록 운반인 600금이 이 3, 4목을 갖다가 그그러죠. 금극목으로요. 그러지 금극목을 해서 이 3, 4가 힘이 약해질 것 같지만은 다만 600금이죠. 여기 600금이죠. 여기 600금. 요 6자를 갖다 이렇게 고쳐야겠네요. 네. 600금은 쇠기이므로 그 힘이 강한 3, 4목을 극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쌍성해자이기 때문에 쓰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묘를 썼을 경우에 이 3, 4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물이나 높은 산이 있으면은 흉하다는 이야기죠. 다음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네요. 향수란 건 향궁이죠. 만약에 대산대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아까 위에 나온 대로 입실조과하고 개문 읍도한다. 문을 엮고 도둑을 갖다가 이게 그 맞이은다는 뜻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요. 그랬을 경우 지금 여기는 물이 좋지 않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요. 물은 4죠. 그런데 여기 대수가 있다는 건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X표를 표시했고요. 산성은 3인데 산이 대수로 있으면 안 좋죠. 안 좋다는 의미를 거꾸로 된 삼각형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3과 4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을 여러 가지 나타나죠. 그런 현상이요. 그래서 효천, 이건 천식이라는 것이고, 천식은 주로 사자하고 관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손사는 기관지하고 관련이 돼요. 기관지. 그 다음에 자액. 자액은 목 매달아 죽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육하고 사. 사실 여기 6이 있죠. 그 다음에 사는 음란은 사하고 표탕, 극처도 말하자면 상처한다는 이야기니까 6하고 4가 되죠. 그 다음에 잔질, 형사소송 시비, 간담병, 불명사리란 말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명쾌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예, 이것도 불명사리도 3, 4 이렇게 봐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반복 무상하다. 반복 무상하다는 것은 예,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예, 그냥 되풀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금 대산대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산대수가. 그래서 귀신과 형기의 겸찰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얘가 지금 3, 4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죠. 귀신이라도 거기가 평지라면은 이때는 즉 상과물이 없다 이거요. 그랬을 때는 파룬이지만은 향궁 이것만 보지 말고 또 이 구자가 있죠. 파룬의 팔자 이에도요. 이걸 보고 판단한다.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 사냥은 모름지기 이런 경우에는 건해방으로 내룡이 입술한다 이거요. 그러면 건해방에 있는 내룡이 산성 구자죠. 그리고 또 뒤에 물이 있어요. 요거 물표시죠. 요거 물표시죠. 여기는 또 산이 와요. 이렇게 건해방에서 산도 오고 물도 왔을 경우에요. 건해방에서 산이 오고 물은 뒤에 있고요. 그러면 9하고 8이죠. 그리고 좌우에는 귀탁, 귀탁, 낙산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산성 팔자가 되죠. 그리고 또 향수의 일편평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물도 없고 무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무산 일편평지니까 무사무수라고 본 게 좋겠습니다. 무수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간인방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물을 이야기해요. 구자죠, 구자. 그럼 파룬의 구자는 생기요. 근데 거기서 물이 오는 것이 있어요. 또는 거기에 수지가 있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오정방에 1하고 6인데 오정방이 6인데 파룬의 일자까지 보는 겁니다. 근데 그쪽에 문필산이 있고 또 연지수가 있다 이거요. 연지수도 그냥 연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하고 6이 만났을 때 이 육자가 왕기, 생기, 차생기가 아니더라도 일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좋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경우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다음에 또 한 가지요. 만약에 물이 병오정방으로부터 여기서부터 득수를 했다 이거요. 그래서 물이 지금 이런 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향궁으로 갔다가 그래서 뒤로 돌아가지고 뒤에 물이 있어요. 지금 쌍성해장이니까 뒤에 산이 있고 그리고 또 이때 산이 너무 높아 버리면 물이 멀어지니까 안 되죠. 그래서 좀 낮은 산이 있고 또 뒤로 물이 흘렀을 경우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요. 송궁과 향궁을 지나고 강궁을 지나고 건궁으로 지나간 다음에 물이 좌후로 얼검에서 돌아간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기가 축치돼 가지고 기가 축주는 못이 있다 이거예요. 뒤에 가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진간의 향성이 사구가 합화되고 요거 지금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거죠. 사구 금으로 되고 또 감궁하고 진궁에는 향성이 이칠화, 여기는 사구 구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특별히 이런 경우는 흉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길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제목을 생입, 극입, 생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론이 좀 분분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해석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중중으로 극입하면 시루나면 다 아시다시피 입견 사망, 즉시 바로 사망한 일이 생기고요. 위마다 상생하면, 상생하면 여기서 이제 생내라고 했는데 상생한다는 말은 득운을 얻는다 이거요. 그랬을 때는 희귀가 계속 나타난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이 문장 가지고 학자마다 좀씩 틀리는데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그가지 못하면, 나를 그가지 못하면, 나를 그가지 못하면, 나를 그가지 못한다니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운 합국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동류, 나와 비슷한 것, 나와 비슷한 것이니까 왕기, 생기, 차생기에서 왕기를 빼난 생기 또는 차생기도 포함시켜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게 여기서 여기 불자를 내줘야겠네요. 불합국이면 나와 동류인 것이 불합국이면 그러니까 그것을 나를 그거다. 그가 동류. 나와 비슷한 동류를 그가면 그러니까 생기 차생기를 그가면 그러니까 그간다는 것은 오행상 그간다는 것이 아니고 합국이라고 이렇게 생각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다 과부 고독지인이 난다. 그랬는데 이것이 과부가 난다, 과부 고독한 사람이 난다는 것은 당운에 나타난다는 얘기 아니고 당운이 지나면은 황과 고독한 사람이 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나를 상생하지 못해서도 그러니까 팔운의 팔자가인 팔운의 팔자 산성팔자에 산이 있고 물이 향상팔자에 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가인이란 말은 동료하고 똑같이 해석해 가지고 이것도 생깁니다. 이게 당운에는 불합국인데 생기나 차생기 때에 합국이 되면은 당운에는 별 볼 일이 없더라도 당운이 지나고 말하자면 생기운 당운이 지나면 그러니까 생기운을 만나면은 미래죠. 준수하고 총명한 사람이 난다. 요렇게 해석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대목은 장주를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음영 선생도 여기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좀 혼동스러운데 지금 여기 심질민 선생, 심질민 선생의 지은 현공고의 사정 통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기부, 비성부, 현공비지, 자백결 이 네 권에 대해서 해석을 해 놓은 건데 여기에도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좀 작게 놨네요. 그리고 다음에 조우명 선생 이론도 굉장히 어렵기만 하고 좀 적합하지 않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우명 선생도 청랑호에서 나온 생입과 극입으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이걸 갖다가 당운이냐 시룬이냐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청랑오의 말을 인용으로 또 장중산의 지리변정 직해란 말입니다. 여기서 직해란 말은요. 거기에도 인용을 하고 또 결국은 조우명 선생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방향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에서 말한 거 제가 해석한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고요.
다시 또 원문에 이의생례란 말이 나오죠. 예, 이걸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의생례는 길이고 중중국입은 흉이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대문이 중계라는 것은 중앙 파룬의 건자사상 또는 해자사인데 대문이 지금 중앙에 제대로 있어요. 좋죠. 그리고 대문이 이제 두 개 있을 경우에요. 또 외대문은 어디에 있냐면 묘울방에 있다 이거예요. 묘울방. 그러니까 대문이 여기는 이제 생기가 되죠. 대문은 왕기방에 있고 외대문은 생기방에 있고, 그리고 또 도로가 곤신방에서 내려와 여기서 와요. 곤신방에서 또는 근데 거기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십자로구 요 뭐야 여가 십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제 교차로죠. 그런데 거기 있는 숫자가 파룬의 차생기다 이거요. 그러니까 좋죠. 대문, 애대문, 십자로 다 좋죠. 또 만약 그러기도 하고 밖으로는 내부에는 엘리베이터가 곤신방이 있어요. 뭐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또 양태의 경우는요. 묘울방에 대창호가 있어요. 예대문이 있거나 또는 대창호 똑같은 것이죠. 비슷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숫자가 파룬의 구자예요. 이것은 이 세 개의 궁이 전부 다 생기, 왕기, 기를 갖다가 받는다 이거요. 이걸 갖다가 위생례라고 해서 굉장히 길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중중국입. 만약에 문노제 주도, 그 다음에 대창문 큰 창문이란 뜻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문노제 주도 대창 이걸 갖다가 지금 5개를 써놨네요. 이것은 그 향성하고 관련된 용어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 문노제 주로에 있는 향성 숫자가 전부 다가 택이나 색이나 살기궁위에 있어요. 이랬을 때는 말하자면 중중국입에서 흉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제가 된다는 거, 나를 극하지 못하면은 극아 동류이고 이것은 조금 제 의견하고 좀 틀려요. 만약에 경유신방이 오자예요. 오자인데 수로가 직중을 해요. 곤방을 미곤신방을. 그러면 오는 토죠. 일은 수죠. 그래서 토국수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기인 오토가 생긴 이를 토함으로 이를 부구가 그가 동류. 조명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흉하다는 이야기죠. 흉하다는 이야기죠. 다음에요. 만약에 인방에 사가 있어요. 사가 있죠. 축관인방에. 근데 수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놨네요. 근데 어디로 지나면 묘울방으로 지나가는데 거기 묘울방에 있는 향성 숫자가 구자예요. 이랬을 때는 사롱복이 구자화를 목상화로 상생을 시켜줘서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방금 정명 선생 설명이 나왔으니까요. 저 경우는 이렇게 당운 파룬의 팔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자와 일자가 불합국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운이 지나면 황과 고동이 난다. 근데 그래서 황과 고동이란 말은 꼭 황과 고동이 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흉한 일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 황과 고동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운에는 불합국이다 하더라도 아가인 여기 아가인이라고 나오죠. 아가인 생기나 차생기가 합국이면은
말하자면 생기운이 되면은 그런 뜻이죠. 당운이 지나면이란. 그랬을 때는 준수하고 총명이 난 사람이 난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싶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1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